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제주에서 세원농장 우진축산을 운영하고 있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박수 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강의가 아니라요, 앞뒤로, 저의 강의 앞뒤로, 이제 저희 발표 앞뒤로 정말 훌륭하신 분들, 유능하신 분들이 좋은 강의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 농장, 저희 모든 220두 가량의 농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직접 현장에서 있는 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강의를 듣고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실전에서 어떻게 이렇게 쓰면 될까,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저희 농장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2011년 9월 달에 처음으로 농장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는데, 단 한 번도 그 순간부터 내가 성적을 올려야지, 정말 열심히 해서 생산성을 높여야지 하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사진에 보시면 저희 부모님이신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1979년생인데요. 건축물 대장이 1979년도 돈사를 11년 전까지도 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이 해도 끝이 나지 않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제가 이 농장에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일을 편하게, 어떻게 하면 일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제 모던들이 발정이 한 번에 하루에 딱 와서 이제 교배를 하루에 끝내고 다음날 좀 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분만이 금요일 날, 목요일, 금요일 날 다 이제 끝나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을 오롯이 제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게 제 끝없이 궁금해했던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현장에 가셔가지고 본인 농장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팅하는 농장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라도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발표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농장에 대해서 이게 소개를 해드리고, 중간에 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할 저희 농장의 기본 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삶의 5가지 나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농장의 인증 현황인데요. 여기 위에 보시는 사진이 저희 번식 구간 사진이고, 저 밑에 보시는 사진이 저희 비육 구간 사진입니다. 저 이름도 두 개고 해서 투사이트 농장은 아닙니다. 같은 필지에 이렇게 농장이 있고요. 제 아버지 명이랑 제 명이랑 있다 보니까 이게 세원농장, 우진축산 이렇게 분리가 된 부분이고, 이 사진을 넣은 이유는 저희 농장에서 이렇게 순환수로 쓰고 있는 여기 최종수 사진인데요. 저희는 특이한 점이 저 번식 구간과 비육 구간의 그 원수 정화조를 별도로 운용하고 있어서, 번식 구간의 물을 따로 데칸다를 짤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일반 경사 스크린만을 이용해서 2-3주 정도만 폭기를 시키면 함수율이 99.3% 이상이 되는 물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을 가지고 계속 순환을 시키니까 냄새가 정말 많이 저감이 되고, 큰 노력 없이 일반 농가에서도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저희 농장은 제 인력 0.5인하고 저희 직원, 외국인 직원 3명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농장이고요. 부모님께서도 2년 전까지 같이 농장을 이제 운영하시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셔서 농장 풀이나 잡초를 제거하는 소일거리로 이렇게 오시고 계십니다. 저희 농장 사진인데요. 저희 대지가 6,000평에 건평이 878평, 3,300두 정도 운영을 할 수 있고요. 모도는 230두 정도를 원활히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농장입니다. 돼지보다 사람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장은 현대화를 다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2013년도 위성 사진입니다. 이제 순수 돈사만 19동이고 20평, 30평, 40평 이런 식으로 해서 분만사가 4개 있고 임신사가 5개 있고 이런 구조였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다 철거를 하고 2016년도 이제 10월 달까지 해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7동으로 이제 현대화를 완료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사진인데요. 현대화 과정이고 이제 철거하는 모습들이고,
이거는 이제 현대가 이제 건물을 짓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기 쿨링 패드도 열심히 달고 있고요. 뭐 출하대도 보이고 저기 옆에는 여기 후보사, 아주 작은 후보사인데요. 비옥사도 보이고. 이제 전산을 통해서 이제 저희 농장을 한번 이제 볼까 합니다. 제가 농장을 시작한 2011년도 9월 달이었으니까 지금 2012년도 전사를 한번 봐볼까요? 뒤에 요약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PSY만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SY가 이제 28.8도에서 이제 27.8도, 이제 26.1도, 뭐 25.8도, 25.7도까지 이제 최상위권 피그플랜에서 정말 그 연도별 통계 성적을 보면 최상위권 농가들이었고요. 2012년도입니다. 이제 2022년도 이것도 피그플랜 자료에서 2022년도 이제 최상위권이 PSY가 이제 34도도 보이고요. 33.1도, 32도, 30도, 29.8, 29.7도까지 최상위권 농장들입니다. 이걸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면 2012년도 평균 PSY가 이제 22.2도인데 2022년도에 보시면 24.3도. 그래서 총 평균 PSY는 2.3도가 증가했는데요. 그 안을 보시면 상위권 10% 농장은 이제 26도에서 29.9도로 이제 3.9도가 증가합니다. 근데 상위 30% 농가는 23.9도에서 26.9도로 이제 3도 가량 증가가 됐고요. 하위 30% 평균 농장이 20.3도에서 21.7도로 1.4도 증가하는데 이제 하위 10% 농가는 18도에서 0.5도. 이 보시면 이제 결론은 상위 농가랑 이제 하위 농장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회전율을 한번 보시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크게 평균 회전율이 이제 2.3에서 2.29로 이제 크게 변동이 없는데 뭐 총산, 실산, 이유두수가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농장 성적을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이 성적 같은 경우는 이게 1년 그 피그플랜 성적 조회 화면에서 이제 연 단위, 월 단위가 아니라 1년 단위로 전산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 1년 단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11년 9월 달부터 농장을 시작해서 2012년도부터 이제 전산 자료가 돼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25.3도로 돼 있는데 이게 처음 전산을 하게 되면 약간의 그 오류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3도, 그 다음에 14년도, 15년도는 저기 전국적으로 PED가 굉장히 유행을 해서 저희도 이유두수가 뭐 10도에서 이제 9도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 그래서 21도 되다가 이 번식 구간도 현대화를 하니까 24도부터 해서 쭉쭉쭉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28.4도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월별 그 성적을 한번 보시면 PSY가 한 28도 선에서 쭉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10월 달이 됐는데 이거 30도가 이제 넘어갑니다. 이게 뭐지? 했는데 다음 달도 30.4도, 12월 달이 됐는데도 30.5도에서 야, 우리 농장이 30도를 한다고 이제 너무 이게 저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해서 이제 올해 2024년도는 정말 30도 농장을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이걸 보고 아실 수 있는 내용은 저희 농장은 아직 PSY가 연단위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 PSY 30도 농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제 이뤄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별 교배 복수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 이유를 하고 있는 주간관리 농장입니다. 뭐 작년 1년 총 1년 기간에 이제 교배 복수를 나타낸 건데요. 영일이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 1년 동안에 목요일 날 교배가 2마리가 있었네요. 이유하면서 바로 발정이 와서 교배가 들어간 모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4일령 교배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전체 복수 중에서 이제 52.5%가 이제 월요일 날 교배가 되고 화요일 날 교배된 모돈들이 이제 33%. 그래서 월화에 교배가 집중이 되고, 그리고 재기일령별 총산을도 보시면 4일령 교배, 월요일 날 교배된 모돈들이 총산이 14.7도, 화요일 날 교배된 모돈들이 14.2도.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일령 교배가 총산이 훨씬 더 많더라, 이런 내용인데, 이걸 굳이 넣은 이유는 요 뒤에가 중요합니다.
요 30일 이상이 된 모돈들이 이제 1년 동안 14마리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초산돈 같은 경우가 10마리가 되고 나머지 3산, 4산, 5산, 6산인데요. 초산돈 같은 경우에 이게 발정이 좀 안 올 것 같다 느끼는 그런 모돈들이 있으면 전 그냥 버바제스트를 먹여버립니다. 후보돈 한 칸 그 옆에 마련해서 이제 버바제스트를 먹이기 시작하고 3산 이상 된 모돈들에서 또 모돈들 중에서도 발정이 안 오는 애들 중에서 꼭 쓰고 싶다 그런 모돈들도 이제 벌정 동기와 버바제스트 먹이는 그 칸 옆에다가 그 버바제스트 처리를 해버리는데 14마리 정도니까 1년에 한 달에 뭐 한 마리 정말 많을 때 한 2마리 정도 그 사고돈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이것을 한 이유는 사고돈이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매일 이제 발정 체크를 또 해야 되고 주말에도 혹시나 이제 발정이 오지 않을까 해서 이제 밖에 나갔다가도 농장을 또 와서 그것도 확인도 해야 되고 뭐 또 교배도 하고 해야 되니까 제 시간을 오롯이 가지려고 편하게 쉽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요거를 해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 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날 교배가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여러분 농장에도 꼭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재발 체크는 열심히 하는 편인데요. 재발 체크를 하는 것도 뭐 힘들지만은 재발 체크를 안 해서 이제 사고돈이 됐을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힘이 드니까 재발 체크는 그때 이제 꼼꼼히 하는 편이고 임신 진단기로 임신 진단기로 이제 찾아낸 게 이제 작년 1년 동안 6마리. 물론 또 임신 진단기로 안 들어서 도태된 것도 있지만 임신 진단기를 써서 활용해서 이제 재발을 확인하고 이제 교배까지 들어간 돼지가 이제 모돈이 6마리라는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저희 농장 기본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에 그 분량의 제한이 있어서 교재는 사진을 많이 못 넣었어요. 그래서 요 강의 안에는 다 현장 사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나 사진이 필요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역사 공부를 할 때 이러죠. 이게 어느 한 시대를 뭐 지역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전체의 흐름을 보라.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부가 이제 어느 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전체의 큰 흐름을 보고 왜 그러냐면 물그릇이 있는데 물을 채우다 보면 거긴 가장 낮은 부분, 제일 낮은 부분으로 물이 넘쳐 흐르거든요. 그것이 저희 농장에서 생산성으로 이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적인 부분을 보기보다는 우리 농장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집에서 이제 후보돈이 들어올 때부터 이유할 때까지의 그 사진들로 해서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화면이 후보사인데요. 후보돈 차가 이렇게 오면 뒤에서 후보돈이 내려오고 후보돈 전용 통로로 해서 후보돈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후보사예요. 후보돈들도 이제 모돈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이렇게 잘 들게 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햇빛이 되게 잘 들게 이렇게 환경이 이제 관리가 돼야 되고 지금처럼 이게 추울 때는 보온등 반드시 이게 필요하고요. 바닥을 보시면 이제 뭐 절반은 막힌 콘슬랏, 뭐 절반은 일반 콘슬랏으로 해서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모도는 그 지제가 생명이기 때문에 다리가 뭐 미끄러져서 다치거나 삐거나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버바제스트 먹이는 그 공간입니다. 이쪽 오른편에 지금 교배 대기 스톨 14개가 있는데 저는 버바제스트 먹이는 칸을 12칸을 운영하고 있고요. 요 판에 보시면 이제 시작 날짜를 적고 모돈에 관련된 정보를 적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또 이제 사고돈도 한 마리 끼어 있고요. 이게 조도 말씀인데요. 이게 저희 임신사 같은 경우 굉장히 밝은 편입니다. 아까 제 자리에서 조도계를 한번 켜보니까 지금 제 자리에서 조도가 200 나오더라고요. 200. 저기 245, 2200, 7000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 창문과 창문 사이에 요 안경 소장님 저희 농장에 오셔가지고 컨설팅 하시다가 여기 한번 재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재봤더니 저는 밝다고 막 끝끝내 우겼는데 어둡다고 하시는데 재보니까 요 가운데 사각지대가 200 나오더라고요. 200. 창문 앞에 이 창문 앞에서 쟀을 때가 요 조명을 끄고 창문 앞에서 쟀을 때가 아까 7000에서 막 10,000 이상이 나오고요. 요 조명을 달았을 때 좀 과하긴 하지만 이 조명 밑에서 재니까 2000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좀 밝긴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서 발정도 잘 오고 크게 문제가 없어서 좀 쓰고 있고 이렇게 조명을 달아줬을 때랑 안 달아줬을 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1두 총산이 1두가량 차이가 나고 발정의 강도가 굉장히 엄청 세집니다. 발정이 엄청 세게 와서 교배하기가 정말 편해지고
이렇게 밝은데도 이렇게 조명을 달아준 것과 안 달아준 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저희 집 대기 스토리인데요. 대기 스토리에 이게 사료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고 있는 모습인데 목요일 날부터 이제 교배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무한대로 줍니다. 저기 강건 회장님께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려봤었는데요. 처음에 회장님, 저기 선생님, 이게 모돈들, 이렇게 이유한 모돈들 저기 사료를 얼마나 줘야 되나요? 많이 주세요. 얼마나 많이 줘요? 배 터져 죽을 때만큼 많이 줘. 그때부터 저는 이게 몇 킬로를 주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왔다 갔다 이제 가다가 이제 임신사 갔다가 사료가 비었다. 그러면 대기돈들 또 조금 주고 이렇게 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모돈들이 배 터져 죽을 만큼 사료를 이렇게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설탕급여도 이제 굉장히 쉬운 부분인데 첨가제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설탕이 거의 키로에 지금 설탕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키로에 한 1,300원 정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한 컵씩 주는데 요 설탕을 주고 안 주고의 그 차이도 비급을 전산에서 봐보니까 한 0.6도, 제 같은 경우는 0.6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교배를 이제 이유하고 이제 하루를 충분히 먹였으니까 이제 발정이 와서 이제 교배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발정 체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스톨 하루 옆에 이게 운동 칸이 있어서 요 뒤에 보시면 요 까만색 손잡이로 요거를 당기면 모돈이 요 스프링이 있어서 문이 열리면 모돈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웅돈을 활용해서 이제 발정 체크를 하는데, 제가 배울 때는 모돈 5마리당 웅돈 1마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5마리씩 해서 이제 칸을 나눠서 발정 체크를 하고 있고, 교배할 때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역시 뒤에 요 까만 손잡이를 당기면 웅돈이 코로 이렇게 툭 치면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이 이렇게 2개 달려 있고 끝에까지 3개가 달려 있는데, 끝에까지 온 다음에는 이렇게 순환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냅둬봤더니 웅돈이 알아서 지가 뒤로 가더라고요. 저 끝에다 자기 방에다가 사료를 한 줌 이렇게 놔주면 그걸 한 1주 정도만 훈련을 시키니까 앞에까지 쭉 왔다가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순환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앞으로 쭉 왔다가 이제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발정 체크할 때도 저희 사람이 항상 같이 하고 이제 앞바퀴를 쓰고 있는데, 사람도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고르듯이 돼지도 이렇게 모돈들도 이제 웅돈을 가립니다. 그래서 항상 한 마리 말고 웅돈은 2마리 이상 쓰라고 하는데, 얘도 역시도 왼쪽에 보시면 웅돈이 있고 오른쪽에도 웅돈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이쪽이네. 다음 모돈도 보시면 얘는 또 이제 왼쪽, 젊은 웅돈인데 이쪽으로 가네요. 그리고 교배하다가 이제 특이사항이 있으면 판에도 적긴 적지만 전 등에다가 이제 매직으로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침에도 이제 제가 직접 다 현장에서 하니까 이걸 또 기억하려면 어렵기도 하고 이제 매주 반복되다 보면 이제 헷갈리니까 이 등에다가 이렇게 매직으로 적어 놓으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바닥을 한번 봐주시면 지금 교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주 깨끗하고 해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유방염이나 외원부로 농이 나오고 나는 게 거의 없거든요. 유방염은 전혀 없고, 요게 저희 집 그 대기스톨 옆에는 이 통이랑 분만 사처럼 이 통이랑 요 삽이랑 요 붙는 걸 항상 이제 비치가 돼 있는데, 저도 이렇게 똥 이렇게 입고 하면 이렇게 치워주거든요. 직원들한테 딱 한 번만 얘기하시고, 저가 이렇게 갈 때도 이렇게 치워주고 하면 그 직원들 역시도 이제 우리 사장이 할 정도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고 해서 알아서 그냥 계속 치웁니다, 직원들은 다. 그리고 임신 진단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이게 동그라미 표시가 2개가 있는데, 일단 재발 체크는 일단 끝난 상황이고, 이제 임신 진단기로 저희 같은 경우는 24일에서 25일에 1차를 하고 29일 전후로 해서도 2차를 하는데, 외국인 직원이 하다 보니까 이제 혹시라도 그 본인도 부담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이제 초기에서 말기사를 가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표시한 걸 가지고 이제 간다고 하면 혹시나 공태가 될까봐 좀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2번 하라. 그럼 2번 시간도 3분이면 되는데 그럼 2번 하자 해서 이제 2개가 동그라미가 쳐지면 이제 말기사로 이동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임신사 구조인데요. 저희 집 사료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료관리 프로그램이 늘상 이제 강의를 가다 보면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사료관리 프로그램인데, 저희는 369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기돈 저 별표 있는 데서부터가 제일 그 말기사에서 제일 오래된 모던들이 있고 별표에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시계 반시계 방향이 모던들이 이렇게 가장 최근에 교배된 그 모던들인데 그러니까 30일에서 60일 사이가 초기, 60일에서 이제 90일까지가 이제 유성기, 90일부터 이제 말기 그 분만사 가기 전까지 모던들이 이제 말기로 해서 그러니까 30일, 60일, 90일에 이제 오늘이 그 2월 21일이라고 하면 1월 21일 한 달 지난 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가 이제 체형 조절기고 12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가 이제 유성기고 그다음에 이제 말기 사료를 구별하면 되는데 유성기하고 말기가 이제 사료량 자체가 변화가 크다 보니까 일주일 앞에 빨래집게를 하나 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충기로 해서 말기 사료와 유성기의 그 중간 정도 사료량을 급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기 애들이 이제 분만사로 이동하겠죠. 분만사로 이동하면 저희 직원이 요건 이유하는 날의 뭐 장면이긴 한데 저희 직원이 직접 저 패드를 가지고 이제 모돈 번호랑 날짜를 이제 입력을 합니다. 이거는 분만사에서 쓰고 있는 자동급여기 프로그램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14년도에 이거를 한번 꼭 그러니까 써볼 계기가 돼서 라인도 없는 옛날 그 재래식 돈사에서 2014년도부터 이제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되니까 현대화 사업하기 전에 한번 검증을 해보고 싶어서 그때 라인도 없는 그 돈사에다가 이걸 걸어놔서 바가지로 위에 퍼주는 걸로 이렇게만 해도 이게 사람이 정말 너무 편하더라고요. 정말 좀 자유를 얻은 것 같아가지고 이걸 달면 제가 분만사에서 모든 사료주는 거 신경 안 쓰고 놀러 다닐 수 있겠구나. 저는 그게 너무 기뻐서 그 다음에 다 전체를 다 설치를 했고요. 이제 분만을 하겠죠. 분만을 하면 분만하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판에 114일이 그 임신 판에 표시된 날인데 그 전날 저녁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온등을 켜주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요 새끼 집이 있는데 요거 꼭 막아줘야 되더라고요. 새끼들이 이렇게 분만하고 요 안에 들어가서 죽는 때가 많아가지고 요거 항상 막아주고 이 주위에 이렇게 보온 덮개를 이렇게 깔아줍니다. 이게 분만 중인데요. 이제 잘 닦아주기도 하고 요거 보온 덮개 닦아주기도 하고 요 가루도 같이 닦아주고 가지런하게 이제 간호 분만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유두 분만제를 하면 금요일 날 분만을 하고 있어서 금요일 날은 다른 작업 일절 없이 모든 직원들이 다 분만만 같이 챙길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 바닥에 깔아주시면 이렇게 태반도 밑에 빠지지도 않고 태반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분만하는 모습이고요. 이게 제가 농장 사양 관리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거 다 몰라도 정말 이거는 정말 꼭 제가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모돈이 분만이 끝나고 나면 모돈은 분만이 끝났는데 새끼들이 젖을 먹고 있으면 모돈은 굉장히 모성애가 강하잖아요. 자기 새끼를 다칠까봐 조심조심 자기가 목이 말라서 물이 먹고 싶고 배가 고파서 이제 사료를 먹고 싶어도 절대 안 일어납니다. 웬만한 모돈들은. 그러면 새끼들을 다 이제 따뜻한 집에 가둬주고 문을 닫고 이제 모돈을 이제 일으켜주면 벌떡 일어나는 모돈들도 있고 그냥 억지로 일어나는 모돈들도 있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립불로 이제 물을 먹고 사료를 먹습니다. 그 신선한 물과 사료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렇게 태반양 이 모돈이 이제 태반이 적정하게 이렇게 나왔는지 저희들끼리 약속으로 해서 1부터 5까지 그 숫자로 해서 이렇게 판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3이면 중간이고요. 아까 정도 사진 정도면 5 정도 양이거든요. 이렇게 되고 혈당판을 운영을 하는데 요 위에 처음에 버바제스트 먹인 날짜를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요 교배 관련해서는 항상 요 위쪽 판에다가 다 적어 놓고요. 항생제나 보충제 같이 휴약 기간이 있는 것들은 제일 밑에 부분에 이렇게 적어서 활용할 수가 있게 하고 요 판에다 다 적으면 이게 복잡하니까 이 포스트잇 한 장만 붙여놓으면 이제 몇 시에 몇 시 정도 새끼를 낳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총산이 얼마인지 양자를 어떻게 보내는지 요 깔은 압사인데요. 그냥 하다 보니까 저희는 다 압사가 나면 깔이라고 적어놓고 압사가 여러 번 났으니까 얘는 모돈이 좀 불안해하고 뭔가 좀 문제가 좀 있는 모돈이다 이게 딱 알 수도 있고요. 요거를 그 분만사에서 떼버리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는 교배사인데 교배할 때까지 얘를 써먹습니다. 교배할 때도 이제 발정이 오는 거를 확인할 때도 태반이 얘가 충분히 나왔는지 분만 포유 중에 저희가 영양제 처치한 내용인데요.
요 날짜들을 보시면 아 얘가 여기 가득하면 아 얘는 살을 잘 안 먹은 모돈들이구나. 뭐 여기에 비어 있으면 예, 살을 정말 잘 먹은 모돈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유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유하면 이제 한 방에다 다 몰아넣고 이제 크기별로 이제 선별을 하죠. 예, 완료된 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요거는 예, 교재에 보시면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적어 놓은 겁니다. 저희 양도너비 특성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강아지, 집에서 뭐 강아지를 한 마리를 키운다고 해도 어디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항상 밥 걱정해야 되고, 이제 애들 밥 잘 먹나, 어디 아프진 않은가, 혹여라도 이제 자리를 비우게 되면 머릿속에서 이제 계속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이 아니고 현장에서 일을 하는 저로서는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 이제 일에만 너무 몰두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되게 그런 현상들이 빈번하더라고요. 저 역시 뭐 저희 아버지가 늘상 하셨던 게 농장에서 거의 주무시면서 농장 일만 하시던 거, 그게 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던 거라서 저도 어느 순간 그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농장 일을 시작해서는 너무 낡고 시설이 낙후되어서 이제 와이프, 그 아내한테 이제 좀만 이제 기다려달라. 저 열심히 배울 때까지 정말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일을 해도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현대화를 하게 되니까 이건 더 바빠져가지고 거의 2년, 공사 기간 2년 동안, 뭐 준비 기간 1년 동안 정말 너무 바쁘게 이렇게 일이 되니까 또 아내한테도 이제 그럼 공사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 공사 끝나면 내가 정말 잘할게. 이렇게 정말 계속 딜레이가 됐었고, 근데 막상 또 이제 500평 현대화를 또 500평 건식구간을 현대화하니까 이게 뭐가 저도 이제 좀 서툴고 돼지들도 이제 일반 자연환기 그냥 햇빛 받고 막 이렇게 숨쉬고 하다가 기계 환기로 돌아가니까 농장이 좀 계속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의 3개월 동안 집에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정말 아 양도는 정말 이제 겸손하게 해야 되는구나. 그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 저희 아내는 정말 이때 정말 충격을 받은 게 와이프가 여기 차마 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럴 거면 왜 이거 땡땡땡땡땡인데 현대화했어가 아니고 정말 이럴 거면 왜 결혼했어요 이러더라고요. 정말 너무 슬펐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온라인 서점에서 육아 서적을 한 30권 정도 이게 다 종류별로 다 삽니다. 사서 몇 권 정독을 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좀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나머지는 이게 훑어보기로 해서 쭉 훑어보고, 그래서 또 그 중에 또 하나 성과를 이루는 바인더의 힘이라는 책에다 보면 이 삶을 5가지 공으로 하는 그 저글링 게임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일과 가족, 친구, 자기 자신, 건강을 가지고서 이제 저글링 게임을 하는데, 그 일이라는 공은 이제 고무공으로 해서 언제든지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제 가족, 친구, 자기 자신, 건강은 유리공이라서 바닥에 떨어지면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가족이 깨지면 회복이 될 수 있나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이게 멀어지면 다시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 자신이라든가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열심히 뭐 일은 하지만 이게 매일 또 반복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일을 하는 걸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도 많이 되고 좀 지루한 느낌이 많이 들어지고 어떤 삶의 좀 이유를 좀 찾고 싶은 생각이 들어져가지고 제가 뭐 열심히 일한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져가지고 이 기관에 이게 후원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마을에도 이제 후원은 뭐 늘상 하고는 있었지만은 이럴 때도 이제 상을 받았으니까 요 청정수산환경 대상을 받았는데 상금이 무려 500만 원이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다가 이거 기부도 하고, 또 올해는 또 환경친화수산농장 지정받으면서 그 마을 뭐 이장님이랑 이제 분유회장님도 오셨는데요. 초대해서 제가 또 마을 발전 기금도 이렇게 또 드리고, 저희 아내가 또 요가 강사입니다. 요가 강사라서 요가를 저희 집이 그 농장에서 한 8분 정도 거리에 그 같은 읍내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거기 빈 공간이 있어서 그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가 강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요 밑에 보시면 빵끈 요가는 세원 농장에서 후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품들이나 비품들을 다 이제 농장에서 후원하는 걸로 해서 지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번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 5,000원씩 이제 저희 아내가 회비를 받는데
이제 그 모인 금액만큼 제가 후원하는 기관에다가 그 요가, 빵끈 요가 명의로 해서 후원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계속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강건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신적인 분입니다. 제 양돈 스승님인데요. 2011년도 전후로 해서 MSY가 25.7도. 제가 이분 때문에 저기 농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양돈 농협에 근무를 했었는데 이분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 매일 분만에다가 일이 끊이지가 않는 그런 집인데 이분을 가봤더니 2주간 관리라는 걸 하고 있었고 뭐 2주에 한 번씩 분만하고 뭐 2주에 한 번씩 교배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삶의 여유도 있으시고 거기다가 이제 전국 뭐 25.7도였으니까 뭐 돼지가 죽는 것도 없고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삶이 여유롭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버시고요. 그래서 이 집을 자주 갔었는데 제가 이 농장에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 집에 가면 좋은 약이 있어. 남들 모르는 좋은 약이 있고 남들이 모르는 좋은 첨가제가 있으니까 그거 알아봐라. 갔더니 정말 거기는 그 좋은 첨가제와 좋은 약이 있었는데요. 정말 열정이라는 좋은 약과 정말 관심이라는 첨가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코퍼레이션의 하성용 사장님인데 제가 농장에 들어와서 이제 현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져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무조건 한돈 잡지를 이렇게 한 권을 폈습니다. 잡지가 보면 거의 한 3분의 한 2가 저 광고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광고 보면서 전화를 다 돌렸습니다. 돌려서 이제 제가 이만저만해서 농장에 가서 실습을 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농장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이 사장님께서 그냥 저는 모르는 분인데 그냥 소개를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연천의 에고팜인데요. 연천의 그 노창수 회장님, 선진 출신의 김영길 이사님인데요. 여기서 거의 한 달가량 살면서 현대화를 하면 이렇게 정말 그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구나. 이때 그걸 겪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현대화를 추진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늘 또 같이 온 저희 동료들인데요. 저희 형님이랑 여기 동생이랑 그 애들을 데리고 해서 이제 미국 서부 여행, 자유여행 다닐 정도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삶에 여유도 생겼고,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여유도 생겼고요. 그리고 저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채찍질을 해주는 저희 친구랑 외국 동생인데, 어떻게 채찍질을 해주냐면 매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대북의 법학과 나온 대북의 직원이었는데, 왜 저한테 이게 양돈을 계속 돼지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 저렇게 어떻게 하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지금도 계속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뭔가를 얘기를 해줄 때 제가 안 하면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기 싫고 손 놓고 싶은 것도 얘네들 때문에 이 친구 때문에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거를 이제 반복 하다 보니 오늘날에까지 오지 않았냐. 그리고 작년에는 농정원에서 실시하는 스텝업 교육 안경 소장님께서 이게 지도 교수님이셨고 여기도 또 같이 오는 멤버들 저희도 형님도 있고 친구도 있고 여기서 156시간 동안 정말 순수 빠먹지 않고 156 동안 다 채워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이건 앞에 부장자님 계신데요. 이거 제가 쓴 게 아니고 밴드에 이런 게 올라와서 너무 좀 감사드린다고 해서 이게 넣어봤고요. 이렇게 다 알고 있어도 이걸 정말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일이고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실천이 정말 더더욱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실행하기 어렵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면 하지 않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산이라는 무기가 있으니까 일정한 방향 전산을 보면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게 쉽고 재미있게 제가 하기 싫으면 직원들도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편하게 직원들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대표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제가 그려본 대나무인데요. 이거 매일매일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습관이 됩니다. 사람이 뇌는 이게 게을러서 무조건 자기 편한 쪽으로만 가려고 하는데 그 몸에 밴 습관은 나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그런 내 몸이 내가 거부하는 그런 걸 만들지 않게 습관이 나를 움직이게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농장을 하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순간인데 저희 지역 저희 애들과 주말에 풋볼 FC 축구 클럽을 하는데 거기 부모들이랑 아이들이랑 저희 농장에 와서 정말 현대화가 끝난 다음에 농장을 깨끗하게 정비해 놓으니까 이게 이렇게 제가 꿈이
그 아이들 친구들을 농장에 초대할 수 있는 공원 같은 농장을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 이날 정말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트럭에다 돗자리 깔고 농장을 한 바퀴 돌아오니까 애들이 막 신나가지고 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날 이랬었고요. 여기 퇴비장 옆인데 퇴비장 옆에 오디밭에서 오디 따먹는 체험도 하고 정말 그날은 정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감명 깊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기 제 명함인데요. 저기 전화번호랑 제 이름이 있고요. 이 상황에서 제 농장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